4억 나 안 받아도 돼. 마샬이 알았어요. 제가 그러면 뭐 한 반만 받을게요. 이런 식으로 대폭적으로 자기 주급을 삭감해가지고 더 많이 뛸 수 있는 곳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딜이 됐다고 합니다. 이 사람 마음이 좀 이상하죠.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뭔가 좀 아쉬워요. 좀 짠하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좀 잘못해줬나?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. 맨유의 마샬이 스페인으로 떠난답니다. 세비야로 임대돼서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있는다고 하는데 미운정 고운정 이런 거 다 든 것 같은데 예, 마샬이 그 지난 주말에 웨스트햄과의 경기였죠. 교체 투입돼가지고 막판에 추가 시간에 레시포드의 그 결승골 들어가는 걸 이제 시작되는 패스를 딱 넣었을 때 BBC에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. 지금 맨유 팬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. 하나는 와 그래도 마샬이 어려울 때 하나 해줬구나 이런 팬들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아 그래도 마샬 그래도 내보내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하면 또 약간 걸리는데 뭐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마샬이 이번에 세비야 임대돼서 떠나는 게 합의됐다. 일제히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. 뭐 로마노 기자, 뭐 BBC, 스카이 스포츠 유력한 매체에서 전부 다 지금 기사화하고 있는데요. 잉글랜드 시간으로 화요일에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메디컬을 받을 예정이라고 해요. 뭐 별 문제 없겠죠? 문제 없으면 우리 시간으로는 다가오는 뭐 새벽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일 정도에 옷 딱 입고 이제 공식 발표가 있을 것 같고, 마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마샬하고 세비야, 맨유 요 3자의 딜은 좀 이어졌던 거잖아요. 조금 이렇게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좀 미뤄졌던 그런 딜입니다. 왜 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냐면 결국 그 비싼 주급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. 그 다 아시죠? 마샬이 지금 맨유에서 얼마의 일주일에 돈을 받고 있는지 옵션 다 포함을 하면 한 25만 파운드라고 합니다. 일주일에 4억 받아요. 뭐 손흥민 선수 포함해서 웬만한 선수보다도 주급이 높은 선수죠. 그런데 이제 팀에서는 못 뛰잖아요. 맨유에서는 처음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10대 때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? 10대 역대 최고 이적료 당시에 뭐 모든 옵션 다 포함을 하면 1000억이 육박하는 돈이었습니다.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고 뭐 제2의 앙리 뭐 이래가지고 뭐 프랑스라든지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와 이 선수가 정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. 초반에 맨유 와가지고는 뭐 소년가장 이런 소리 들으면서 어려운 맨유의 공격을 막 이끌기도 했었는데 단짝이었죠. 그 위에 지금 7시즌째 뛰고 있는데 계속 나락으로 좀 빠졌고 특히 이제 근래 이번 시즌은 뭐 완벽하게 주전에서 밀렸습니다. 2경기 선발 프리미어리그 6경기 교체 골은 하나 넣었죠. 호날두 오고 제이든 산초 이제 또 영입되고 그러니까 자리가 없고 근데다가 그린우드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마샬이 없어도 되겠는데 뭐 이런 게 있었고 또 그런데다가 랑닉 감독하고는 스타일도 안 맞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. 랑닉 감독은 굉장히 전방에서부터 많이 뛰고 압박하고 이런 축구를 좋아하는데 뭐 여러분들 마샬 많은 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안 뛰잖아요. 또 막 플레이하다가 잘 골 못 넣거나 실수하면 그냥 딱 서가지고 짜증내고 딱 서 있잖아요 항상. 그래서 마샬의 히트맵을 보면 항상 점으로만 존재합니다. 뛰지 않으니까 스프린트 이런 거 잘 안 하는 선수죠. 그러니까 감독하고도 맞지 않아? 또 경쟁자들 많아져.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지금 팀에서 뛸 자리가 없었죠. 그런 상태에서 마샬은 나이가 이제 만으로 25이니까 한참 뛰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딜이 성사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좀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주급을 스스로가 좀 깎았다고 해요. 지금 뭐 내일 만약에 오피셜이 뜬다면 구체적인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 4억 나 안 받아도 돼. 예. 그러니 맨유도 나 놓아줘. 세비야 나 데려가줘 이런 거죠. 결국 그 4억이라고는 엄청난 주급 때문에 맨유는 이거 다 주고 데려가 이런 거였고 임대를 가더라도 세비야는 야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주고 데려가니 반반이라도 뭐 보존을 좀 해줘야지 이런 게 이제 걸리니까 마샬이 알았어요. 제가 그러면 뭐 한 반만 받을게요. 이런 식으로 대폭적으로 자기 주급을 삭감해가지고 더 많이 뛸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딜이 됐다고 합니다. 원래 이번 겨울에 마샬이 유벤투스나 바르셀로나하고도 연결이 돼 있었어요.
돼 있었는데 마샬이 딱 세비야를 찍고 갔던 건 세비야가 훨씬 더 자기가 뛸 수 있는 기회가 많겠구나 이 팀이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고 보니까 맨유하고는 뭐 아까 뛰지 못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 달에 어쩌면 떠나는 게 이 정도면 뭐 굳어진 거 아니냐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그 좀 논쟁 논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. 뭐 랑닉 감독의 말을 통해서 마샬이 자기를 뭐 엔트리에서 좀 빼달라고 했다. 그러니까 마샬이 나중에 막 문제가 되니까 아니다 나 그런 소리 한 적 없다. 내가 왜 그러냐. 나는 맨유에서 뛰는 거 경기에 출전하는 거 너무 좋다. 근데 내가 왜 빼달라고 하냐. 근데 뭐 그 지니어부 갖고도 참 문제가 됐었는데 이 정도 뛰지 못하고 또 이런 막 파문까지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있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더 많이 뛸 수 있는 곳을 좀 갔다 이런 거고. 세비야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수가 좀 필요합니다. 세비야가 여러분들 그 토트넘에서 뛰었던 에릭 라멜라, 라보나 킥의 장인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에 라멜라가 있는데 그 라멜라가 11월 부상 때문에 11월 이후에 지금 못 뛰고 있고 3월 초에나 지금 복귀한다고 해요. 그리고 수소 있죠. 측면 쪽 자원. 이 윙 자원도 한 4월 이 측면 쪽 자원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. 그러면 공격 자원이 좀 부족한 거죠. 그런데다가 지금 엔네실이라든지 무니르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또 나가 있단 말이죠. 공격 자원이 절실합니다. 정말 뭐 지금 딱 그 후반기에 아니면 이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돌아오거나 부상에서 돌아오고 그 시점까지라도 버텨줘야 돼요. 이러니까 오케이. 그러면 6개월 단기 임대라도 데려오자 이랬던 거죠. 그래서 사실 그 기간 좀 버텨내기 위한 것도 있고요. 또 전체적으로 세비야가 팀 득점이 지금 팀은 2위예요. 2위인데 팀 득점만 놓고 보면 10위 발렌시아보다도 팀 득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팀의 파괴력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게 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팀으로서도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만해요. 세비야는 뭐냐면 지금 라리가 2위인데 1위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이 4점 차입니다.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만한 건데 세비야가 여러분들 스페인 1부 리그에서 우승을 딱 한 번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됐느냐? 와 세상에 1946년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우승한 게 마지막입니다. 그러면 이건 정말 하늘이 준 기회잖아요. 4점 차면 충분히 엎을만 한데 사실 이번 시즌 이게 진짜 기회 창이 확 열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르셀로나 무너진 거죠.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무너진 거죠. 그런 상태에서 이게 천운이잖아요. 천운. 이러면 레알 마드리드랑 한번 붙어서 라리가에서 우승할 수 있는 다시 한번 76년 만에 이런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세비야도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. 이런 게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막 선수들 좀 데려와서 부닥쳐 보려고 하는 거죠. 라멜라하고 동시에 뛸 수 있는 가능성은 뭐 라멜라가 이제 3월 정도에 돌아와야 되겠지만 온다면 뭐 뛸 수도 있죠. 로페테기 감독은 이제 주 포메이션이 4-3-3으로 뛰게 되는데 보면 마샬을 전방이나 뭐 왼쪽에 놓게 되면 라멜라를 오른쪽에 놓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조합은 가능할 것 같고요.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두 선수가 다 약간 좀 볼을 끌거나 이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경기가 막 끊어져 버린 템포가. 그래가지고 두 명의 억제기를 로페테기 감독이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는 좀 중요하긴 할 텐데 근데 아마 두 선수가 함께 뛰는 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. 지금 아마 그렇게 약간 오버랩 된다든지 서로 좀 다르게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여하튼 마샬도 세비야 가가지고는 이제 좀 자기의 두 번째 축구 인생에 정말 반전을 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맨유에서 왜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죠. 왜 실패했는지 잘 복귀해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하나는 일단 멘탈적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. 사실 태어난 운동 능력만 갖고 놓으면 정말 많은 걸 이제 엄마 아빠가 줬죠. 그럼 몸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는 멘탈이에요. 플레이하다가 뭐 꼬이거나 잘 안 되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그거를 막 계속 이어가면서 막 이불킥하는 막 혼자 막 짜증내고 안 뛰고 막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. 이런 게 참 아쉬워요. 이런 멘탈 정말 이럴 때는 좀 확 강한 감독이 한 명 잡아줬으면 그게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사실 마샬의 가장 좋은 포지셔닝이 어디냐 이것도 좀 못 찾았던 것 같아요. 전방이냐 뭐 사이드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나왔던 것 같고 세 번째는
약간 환경과 조건도 마샬에게도 조금 불운했던 것 같아요. 무슨 얘기냐면 마샬이 이제 딱 맨유 왔을 때 맨유가 굉장히 좀 불안전한 시기에 이제 돌입을 했던 거죠. 퍼거슨 시대라고 한다면 정말 아주 그 안정된 시기에서 어린 선수가 쭉 성장하면서도 퍼거슨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마샬이 맨유 온 다음에 맨유가 한 감독이 4번이나 바뀌었나요?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샬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좀 쉽지 않았고 또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도 바뀌고 또 감독들이 마샬하고 궁합도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무리뉴도 그랬고 지금 랑리도 그렇고 그런 것도 좀 그랬고 물론 이제 이런 걸 다 맞춰가야 되는 것도 선수의 능력이고 경쟁력인데 좀 이런 것들 어쨌든 잘 복귀해가지고 마샬도 세비야 물론 나중에 또 이게 임대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맨유 입장에서는 이제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겨울 이적 시장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정리될 선수들이 좀 정리돼줘야 들어올 선수들이 좀 들어오잖아요. 그럼 이제 이게 신호탄이 될까 이런 거죠. 자 마샬 이제 임대를 떠나면 지금 링가드도 뉴캐슬이 여전히 뭐 링가드는 여름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데 여전히 뉴캐슬이 아니야 지금이라도 좀 와서 뛰어줘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다음에 또 딘 앤더슨 같은 경우도 대야가 너무 잘하니까 저 임대던 어딘가 잠깐 가고 싶어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다라고. 그래서 정대 선수들이 나가면 빈자리가 좀 여유가 생기니까 영입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지금 맨유가 시급하게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중앙 미드필더, 오른쪽 풀백 이런 데잖아요. 워낙 많은 선수들이 연결돼 있어요.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. 뭐 맥긴도 그렇고.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정리가 되면 들어올 텐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. 요것도 남은 시간 한 일주일 또 안 된 것 같은데 좀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. 여하튼 마샬 정들었는데 저기 누구냐 라멜라 복귀하면 함께 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게요. 굿바이 마샬.